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참새방앗간 김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입니다. 우효 금요일로 시작을 했는데요. 금요일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요일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내일이면 쉰다. 주말에 뭐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계획 세우면서 설레는 요일. 그래서 금요일을 좋아하는데 우리 공주님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떤 요일 제일 좋아하세요? 당연히 저도 금요일을 좋아하죠. 목요일은 한 40%? 요일마다 퍼센트가 달라지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목요일은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날 쉴 수 있다는 약간의 기대감. 그래서 한 40%. 금요일은 한 55%.
그러면 제일 낮은 요일은 또 어떤 요일인가요? 월요일이죠. 물어 뭐해. 그렇죠. 한국말에 월요병도 있듯이 좀 월요일을 좀 그쵸. 힘들어하긴 하는데요. 우리 내일은 쉬는 날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긴 한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하. 중에 직장인 분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지내시는 분들이라면 금요일이어도 그렇게 이렇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네, 죄송합니다.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네, 오늘 음악 듣고 좀 힘차게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M2M 그래 그래 듣고 이야기 나눌게요. 그래. 내 사랑 그래 그래 한번 웃어봐 그래 그래 다시 웃어봐 사랑해 사랑해 한 번 더 안아봐도 될까요 나와 함께 그래 그래 나의 운명 나의 연인 그대 사랑이죠 그래 그래 나의 햇살 나의 행복 또 다른 나죠 그대 없이 내 삶이 어둠 속을 살아요 행복했던 시간이 그대에게 달려가 내 사랑 그래 그래 한번 웃어봐 그래 그래 다시 웃어봐 사랑해 사랑해 한 번 더 나를 믿어줄래요 그대여 그래 그래 한번 웃어봐 그래 그래 다시 웃어봐 사랑해 사랑해 한 번 더 안아봐도 될까요 나와 함께 그래 그래 나의 거짓 나의 잘못 모두 알고 있죠 그래 그래 너의 눈물 너의 슬픔 다 알고 있죠 그댈 향한 내 맘이 느껴지질 않나요 터질 듯한 가슴이 그대에게 달려가 내 사랑 그래 그래 한번 웃어봐 그래 그래 다시 웃어봐 사랑해 사랑해 한 번 더 나를 믿어줄래요 그대여 그래 그래 한번 웃어봐 그래 그래 다시 웃어봐 사랑해 사랑해 한 번 더 안아봐도 될까요 나와 함께 당신의 하얗던 웃음 이제는 찾아줄게요 내일이 밝아오죠 함께할 그날 내 사랑 그래 그래 한번 웃어봐 그래 그래 다시 웃어봐 사랑해 사랑해 한 번 더 나를 믿어줄래요 그대여 그래 그래 한번 웃어봐 그래 그래 다시 웃어봐 사랑해 사랑해 한 번 더 알아봐도 될까요 나와 함께 네, 음악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오늘 참새방앗간 주제가 행복 나누기죠. 행복은 나눠야 더 커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좀 요즘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아주 크게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좀 크기도 했고요. 전쟁 소식도 있고 그 최근에 그 미국 은행 파산 뉴스도 맞아요. 본 적이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전쟁이나 지진 같은 그 전 지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서도 뉴스를 틀면 맨날 뭐 이런 암울한 소식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요즘 세상이 좀 살기 힘든가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형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든 다 있지만 그쵸. 하나둘씩은 있지만 근데 국민들이 그 뉴스를 접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긴다라는 걸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뭐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그 세월호가 발생했을 때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장면들을 계속 보고 계속 있으면 보여주니까. 우리도 배 타기가 참 두려워지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이태원 그런 사건도 보면은 그런 사람 많은 곳 가기가 두려워지는 그쵸. 왜 그런 것들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안 좋고 부정적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영상 매체로 보여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눈에 아른거리니까 또 예민하신 분들은 또 잠들기가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그쵸. 얘기도 들었던 것 내가 같아요.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쨌든 자꾸 우리 영상을 땅에, 자꾸 보니까 같은 땅에 사는 사람이 또 겪은 일이고 이러니까 좀 분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 너무 힘들어진 것 같다.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드는 것 같은데 사실 돌아보면 되게 따뜻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좋은 기운을 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세상 그래도 살만하다 이런 걸 나눠보면 어떨까. 그러기에 내가 산다. 멋있네요. 세상 그래도 살만하니까 네. 예, 부정적이고 좋은 것만 있지는 않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노을 함께. 우리 기억 속에 늘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보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았었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볼 수 있었어.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몇 해 전에 봉사를 나갔어요. 식물 심기 체험 행사였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체험 행사용 식물이 거의 없어졌을 때쯤에 중3 정도 되는 남학생이 와서 엄마가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심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이제 체험도 끝나가니까 이 아, 친구가 거의. 이제 끝났으면 한 개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그렇죠. 네네. 근데 다른 함께하는 봉사자분들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마감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 엄마를 생각하는 그 남학생의 모습이 저는 좀 이렇게 기특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사실 아팠거든요. 근데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쁜데 특히 이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그쵸, 또 그런 생각을 그쵸. 갖기는 더더욱 쉽지 않은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10여 분 정도 지났을까 제게 와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남는 거라도 뭐라도 좋으니까 달라고. 그래서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돌려보냈는데 그때 마음이 참 그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사서라도 제가 이렇게 들려보내고 싶을 정도의 이제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고 또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식물을 이렇게 하나를 사서라도. 어디 주변에 진짜 찾아서라도. 그게 아니면 친한 지인이 산 사람 거 뺏어서라도. 그렇죠. 체험 행사니까 파는 곳이 근처에는 있기 좀 쉽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고 또 끝날 무렵이면 그래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함이 제가 지금까지도 아쉽고 좀 후회스럽고 어른답지 못한 그런 느낌으로 좀 한켠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러네. 저는 막 상상이 되는데 그 아들 참 기특하다. 그쵸. 내가 그 엄마라면 그 식물을 가져오지 않았어도 마음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그래도 날 생각했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저희 딸이 저한테 해줬던 행동인데 최근에 그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오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떨리는 거 있잖아요. 쓰러질 것 같아서 엄마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밥 조금 이따 줄게.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러고 누웠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체온계를 재더니 39도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추워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애기 아빠는 아직 도착을 안 했고 그래서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아빠 올 거야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이제 계란 볶아서 상추 저희 집에 좀 있었거든요. 상추를 같이 볶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엄마 이거 먹으면 열 떨어진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막 검색을 한 거예요. 고열에 좋은 음식. 그 와중에 근데 거기 뭐 상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맛은 조금 독특한 뭐 이상한 거 좀 가지고 왔어요. 계란이 막 풀어져가지고 서로 엉켜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예쁘기도 하고 얘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엄마를 또 챙겨주네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짠하면서 순간 어젯밤에 얘한테 막 혼냈던 생각이 나. 너 왜 이것도 못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막 혼냈던 생각이 나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복잡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엄마인가 봅니다. 그런가 봐요.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봤어요. 흔훈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인천
서구 한 아파트의 14층에 사는 A씨라는 분이 지난달 25일 저녁에 딸 둘과 조카 둘을 데리고 아래층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해서 이제 사과한다는 뜻을 담은 손편지하고 롤케이크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라는데요. 아이들은 각자 편지를 한 장씩 썼고 소음을 일으켜서 반성 중이며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는 글도 적었지요. 아랫집에 방문했을 당시 거주하고 있는 노부부가 없어서 이들은 노부부의 아들에게 전달했고요. 그로부터 나흘 뒤 오후에 아랫집 할아버지가 찾아온 것인데요.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자필로 적은 편지와 함께 5만 원이 담긴 봉투를 전했다고 합니다. 노부부는 편지에서 아이들 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편지를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단다.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게. 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할아버지 손녀도 초등 6학년 3학년이야. 낮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편지와 선물에 감동한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역 맘카페에 공유했고 해당 글은 조회수가 급증하며 이목을 끌었어요. A씨는 아래층에 살던 예전 집주인이 층간소음에 민감해서 마음 졸이며 지내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새로 이사 오셨다고 들어서 조심하던 차에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쿵쿵거린 것 같아 다 같이 모여 앉아 반성하면서 편지를 쓰도록 했다라고 설명했고요. 이어서 3.1절을 맞아 집에서 쉬는데 아래층 할아버지가 찾아와 감동을 선물해 주셨다라면서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으라고 하셨다. 이런 따뜻한 마음 너무 오랜만이라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멋진 어르신들에게 많이 배운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할 줄 아는 엄마도 멋진 분이시고 답례를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배려를 해주시는 마음이 참 훈훈했어요. 저도 사실 그 기사 봤거든요. 감동스럽더라고요. 사실 아이들 뛰면은 엄마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밑에 집 혹시 시끌시끌 할까봐. 근데 이게 아이들이 엄마 말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뛰지 마! 그렇죠, 이래도 그렇죠. 후다다닥 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밑에 집에 뭐 과일 갖다 줬다, 편지 썼다, 선물 갖다 놨다 이런 얘기들은 종종 들었는데 이 할아버지처럼 다시 올라오셔서 괜찮다, 마음껏 뛰어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처음 들었거든요. 대부분 그 층간소음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랫집에 가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이래 한 상황이라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먼저 한 그런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훈훈하게 잘 지내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진짜 많잖아요. 뉴스에서 그쵸. 보이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다짜고짜 이제 화부터 내거나 뭐 이렇게 싸우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밑에 집에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해된다. 이거 살아봐야 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밑에 집이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낮에 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밤 늦은 시간 10시, 11시, 12시인데 막 후다다다다다닥 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애기들인데 잠 늦게까지 뛰다가, 안 자는 아이들인가 봐요.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때는 그냥 그치 애 키우면 그럴 수 있고 뭐 빨리 자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적응을 하려고 좀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무리 좀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사실 슬리퍼 끄는 소리도 들리고 의자 끌 때 찍 이런 소리도 밑에 집의 입장에서는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집도 누군가 참아주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네, 저희 집 근처에 사셨던 분들 또 참아주셨던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또 이해하시려고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김동률의 감사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를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그 어디에서도 나의 사람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아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를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그 무엇도 바랄 게 없어.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근데 그 우리 공조님은 돈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왜 TV에서 봤던가 돈줄레로 왔다. 아, 맞아. 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용어를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이게 이제 뜻은 돈으로 혼줄 내주자 이런 뜻인데 우리가 누가 뭐 잘못했을 때 혼줄 내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이렇게 안 좋게 대응을 하는 걸 혼줄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약간 반어법처럼 쓰는 것 같아요. 돈으로 이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해주자. 돈을 많이 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자 이런 의미로 어떤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를 사용된 건데 그 몇 년 전에 유명했던 기사 있잖아요. 어떤 형제 둘이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를 좀 서성이면서 치킨을 먹네 마네 뭐 맛있게 생겼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사장님께서 그 형제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 치킨집 프랜차이즈 본사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이 SNS에다가 이 글을 보게 되면 부담 갖지 말고 동생이랑 가게 한번 와 알겠지?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보름 지나서 이 형이 다시 유튜브에 댓글로 또 한 번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본명으로 사장님 덕분에 치킨집 나오고 엄청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기뻤어요. 그날 오랜만에 동생의 미소를 봤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동생이 웃는 걸 보고 기분 좋으셨다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장님께 은혜 갚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이 형이 자기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근황을 알리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치킨집에 다시 들르겠다. 이런 글들을 이제 주고받고 한 거예요. 댓글들 중에 이제 이 치킨집에 돈줄 내주러 가자. 이런 것과 형제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 이런 글이 또 이렇게 막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인터넷상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세상이 어두운 것 같지만은 않다. 그렇게 쓰면서 후원 내용은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 이런 글들이 오갔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만 받겠다. 그러면서 형은 주변에 많은 분이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다. 대신에 저희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말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치킨집 사장님도 대단하고 힘든 와중에 자기 동생 이렇게 챙기는 형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또 일일이 답변을 달면서 저희는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또 다른 사랑을 베풀어 달라. 이런 것도 그렇고 네티즌들은 사실 이 형제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이야기만 들은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랑을 베풀려는 이 모든 움직임들이 세상 정말 살만하다. 이런 그 희망과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좀 반성이 같이 좀 오는 것 같은 또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반성해야 하나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그러니까 아까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듣다 보니까 또 안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이 뭐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무엇을 계속 접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미담들이나 좋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자꾸 접하다 보니까 저도 다음번에 혹시 이렇게 치킨을 못 먹고 있는 아이가 보이면 배고픔에 있는 아이가 보이면 이렇게 도와줘야지. 나도 한번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아시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들으면 나도 그렇게 좋아지게 그쵸. 마음이 다듬어지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자꾸 안 좋은 소식, 부정적인 소식 그런 감정을 주면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 스스로 아니면 나의 행동 거지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말하는 그 맞아요. 말투나 이런 분위기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을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죠. 계속 음. 그 층간 소음과 막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 나도 뭐 좀 예민해져가지고 똑같이 아우 그렇게 시끄럽네. 되죠. 이런 마음이 되지만 이렇게 손편지 써서 보내주고 뭐 위에서 또 감사의 표현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이런 걸 보면 그렇지 나도 한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그래 좀 이렇게 표현해볼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유연해지죠. 그쵸, 더 그쵸, 오히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면서 어른이 돼간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또 뉴스를 봤던 게 1월이었나 그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옛집국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무슨 사연이냐면 이분이 서울 그 지하철 4호선 삼각지 인근역에서 계속 운영을 하셨는데 예전에 노숙자가 이제 온 거예요. 98년이었어요. 겨울 어느 날 새벽에 6시에 문을 열었는데 누가 봐도 좀 노숙자 같은 분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40대 남성분이었는데 첫눈에 이 할머니가 아셨대요. 이분 노숙자구나 이렇게 아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국수가 2,000원이었는데 그 남성분이 국수 한 그릇 주세요. 그래서 2,000원짜리 국수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허겁지겁 먹어 치우시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까 노숙자인지 아셨다 그랬잖아요. 배가 많이 고프셨구나. 그래서 그걸 다 먹어 치우자마자 이 할머니가 그릇을 뺏어가지고 거기에 국수랑 국물을 한 그릇 더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두 그릇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물 마시더니 냅다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문을 열고 그냥 가 뛰어가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눈물 나려고 그러네. 몇 번을 읽어도 이게 참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뒤에 이제 그분은 그러고 가셨죠. 10년 뒤에 식당에 이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40대였던 그 아저씨가 그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서 자기 사실 이런 사연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감사 편지를. 이 편지에 따르면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도 잃고 아내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분노와 그 슬픔과 너무 힘드셨는데 그 용산역 앞을 이렇게 막 배회하면서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음식점마다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진짜 이놈의 세상 휘발유 뿌려서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새벽 6시에 여셨다 그랬잖아요. 그 옛집국수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너 어디 도망가? 뭐 돈 내놔? 뭐 이렇게 했으면 이분 아마 진짜 불질을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세상에 대한 그 분노와 증오 때문에. 그런데 이 할머니가 뛰지 마. 너 다친다. 내 돈 안 받을 테니까 가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 대한 증오가 사라졌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파라과이로 건너가서 사업을 하면서 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사연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아무튼 그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이 생각이 드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드니까 좀 마음이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애도의 물결과 감사의 물결이 그 한참 댓글로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1981년에 남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리고 자식이 3남 1녀. 얼마나 이분도 막막하셨겠어요. 남편 갑자기 떠나시고 자녀는 4명이나 있고 그 엄마들이 이제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다 이제 막막해서 국수집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국수를 한 그릇 값만 내면 2그릇이고 3그릇이고 이렇게 준다고. 훈훈한 소식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이렇게 그 무거워진다? 근데 감동해서 무거워지는 느낌? 왜 눈물을 흘려도 감동해서 흘리는 느낌? 아, 이제 깨달음의 느낌?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음악 듣고 이야기 더 나눌게요.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땡큐. 서두르지 않기를 흔들리고 물들지 않기를 언제나 너의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하고 모자란 나지만 될 수 있는 추억 그게 참 고마워 복잡한 세상에 지치고 무뎌져 어지러워하는 우리들 설레고 벅차던 처음의 한 걸음은 조금씩 더 멀어져 가는데 할 수 있기를 햇살이 비추기를
앞도 캄캄한 이 먼 길의 어딘가에 소중하게 간직해둔 널 만날 수 있기를 이유도 모른 채 시작해버린 삶 이 머나먼 길 위에서 끝없이 걸어갈 의미가 되어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기를 햇살이 비추기를 소리내어 하웃고 모두 내려놓기를 한치 앞도 캄캄한 이 먼 길의 어딘가에 소중하게 간직해둔 널 만날 수 있기를 노래할 수 있기를 끝을 알 수 없기를 다시 한번 쓰러져도 손을 뻗어주기를 소중했던 너와 나 긴 시간이 흘러도 봄날의 무지개처럼 기억될 수 있기를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지금 훈훈한 이런 사연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래됐어요. 한 6년 정도 전 일인 것 같은데 생계형 범죄자라고 해서 우리 21세기 장발장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정말 배고파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정을 나눠준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 장발장 이야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감옥에서 19년을 살다가 가석방 되고 나서 또 은초대를 훔쳤는데 그 신부님께서. 신부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처벌을 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레미제라블 네. 알죠?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똑같이 어떤 남성이 이제 부산에 살던 남성인데 경로당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밥과 김치를 이렇게 훔쳐 먹고 그래도 설거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13번?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여러 번 가서 밥을 먹고 음. 설거지 해놓고 갔다. 설거지는 해놓고 간 거 보면 정말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도망갈 거였으면 설거지가 뭐 무슨 뭐고. 소용이야.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남성이 이제 잡혔는데 이제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고아로 성장을 해서 춥고 배는 고프고 뭐 갈 데는 없고 일자리는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말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그 경찰서에 있던 그 경위 그분이 숙식과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굶지 말라면서 3만 원을 건네주셨대요. 절도 전과가 있으니까
좀 취직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살라고 30대니까 아직은 그쵸, 그쵸. 젊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3만 원을 건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장 이렇게 밥을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한 달 뒤에 자기가 땀 흘려서 3만 원 벌은 걸 가지고 왔다라고 와서 돈을 갚았다고. 그래서 그 영상 왜 경찰서 파출소 이렇게 가면은 CCTV 있잖아요. 그쵸, 그 네. 영상을 이제 얼굴은 가리고 네네. 그게 어, 공개됐어요.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십시일반 조금 용돈을 모아서 그 청년을 좀 도와줬다고 합니다. 네, 저 이야기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예전에 어떤 방송인이 일을 다 그만두고 좀 어렵게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대요. 집안에 도움도 없고 이제 모아둔 돈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자기가 당장 그날 먹을 것도 없고 묵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노신사분이 너 뭐 어디서 왔니?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돈도 없고 뭐 지금 어제 밥도 못 먹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내가 묵고 있는 숙소에 같이 묵을래?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 노신사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근데 지금 자기가 그걸 따질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너를 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단 따라갔대요. 호텔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되게 좋은 객실이었는데 나의 숙소는 여긴데 너 이쪽 방 잡아뒀으니까 그리 가라. 그 노신사로부터 되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대요. 진짜로 이렇게 숙소도 제공을 받고 맛있는 음식도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물어보셨대요. 근데 제가 누군 줄 알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나도 굉장히 어렵게 자랐다.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나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비슷한 상황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옛날에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얼마나 배고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그게 느껴져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꼭 갚겠다고 연락처나 뭐 이런 거 알려달라고 자기 성공해서 꼭 갚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신사분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이미 성공을 했고 돈이 많다. 필요하지 않다. 너가 정말로 나에게 갚고 싶거든. 그런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말이 너무 와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랑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 행운의 편지 기억하시죠?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3명한테 보내지 않으면 그런 행운의 편지를 뭐 이래 누가 이 행운의 편지를 무시하고 버려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갚는 건 너도 나처럼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라라는 게 나한테 갚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남네요 마음에. 그니까요. 오늘 참 이야기 나누면서 아까 전에 공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른으로서 이제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거. 내가 뭐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손 안에는 뭔가 주어져 있는데 난 이거 얼마나 펴서 좀 나눴을까. 나보다 조금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뜻 손 내밀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막 스쳐가면서 이거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반성이 많이 되죠. 돌아보는 시간, 우리 인생을 함께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우리 마끼아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 공조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따뜻한 사연들 많이 나누면 좋지 그냥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도 좀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해보자 좀 이런 불씨가 좀 이렇게 튄 것 같은 느낌. 제가 지펴드릴게요. 그런가요? 이제 활활 타오를 일만 남은 거죠? 그럼요. 네, 오늘 시간이 이제 또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런 훈훈한 이야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사화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알려드렸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사연 소개해드릴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네. 이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키아또 여러분들도 오늘 좀 마음 좀 많이 따뜻해지셨나요? 저는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홍진영 산다는 건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마키아또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 되세요. 안녕.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 잔 걸치셨네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한숨이 나도 슬퍼 마세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도 슬퍼 마세요.